함경도에서 했던 이런 지금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체육적인 뭐 이런 이제 무예 또는 뭐 이제 스포츠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여기 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이제 수박인데 이 수박이 몇 년이지? 2018년에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전송 종목으로 이게 수박, 씨름, 활쏘기, 택견 이 네 가지가 전송 종목이다 이렇게 대한체육회 이제 백서를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백서는 개인이 쓰는 거를 백서를 하지 않거든. 그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발행한 걸 백서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지금 이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2019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조사계획에 따라서 수박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초조사에 뭐 포함이 되긴 했지만 그 공고에 이제 수박을 당연조사하라. 수박하고 24만 무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문화재청 이제 담당자한테 뭐 수차 확인했는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예비 목록 뭐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 위치까지 국가사회적인 위치까지 이렇게 해뒀고, 그 다음에 수박에서 파생된 게 수박춤이라고 있는데 이 수박춤 얘기하면 기니까 2008년도에 함경남도 단천에서 이제 중국 측으로 이제 전해진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던 건데 그게 2008년도에 중국 길림성 백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그 기능자가 김학현 선생님이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선생님이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한국에도 그때는 이제 내가 그 문화재청에 그 이제 자료를 냈거든. 그래서 그때 조사가 나왔어. 이제 그렇고 2023년에 행정안전부 산해 이북오도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게 함경남도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심의 예고가 됐고 그렇게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름인데 이 씨름이 함경남도 뭐 함흥이라든지 뭐 북청 뭐 단천 이런 데서 씨름은 다 했어. 그런데 삿발을 잡지 않고 하는 것을 이제 용어를 그 당시에 민둥씨름이라고 했는지까지는 이게 뭐 확인하기 어렵지. 그런데 1964년에 북한 민속학자 홍기무 교수가 이제 민둥씨름이래. 그 삿발을 잡지 않고 하는 것을 민둥씨름이라고 할 때 이것을 했다. 그래 지금 함경도에서 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둥씨름을 했다. 민둥씨름. 이 민둥씨름은 송창렬 선생님, 함경남도 북청, 그 다음에 단천에서 확인이 되고, 함흥에서 1930년에 촬영된 함흥에서 민둥씨름하는 그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서 그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런 시기에도 그런 영상들이 좀 남아 있는데 우리 측은 이런 게 없어. 그런데 1930년도 함흥에서 촬영된 영상이 있다. 그래 민둥씨름을 함경도에서 했지. 그런데 이 씨름은 2017년이었나? 2018년인가?
우리 대한민국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유자는 보유단체가 없고 공동체 종목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실험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즐기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북한 국가문화재로 실험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조선족 실험을 중국 자기들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뒀어. 그리고 2018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민둥 실험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함경남도인데 함경남도 북청 단천 함흥에서 했던 민둥 실험이 그런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속세라는 게 있어요. 속세가 이쪽에서 함경도 쪽을 보고 얘기할 때 늦은 삿바 뭐 실험, 늦은 삿바 거리 실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속세인데 뭐 이 정도 짧게 하고 이것도 이제 실험에 포함이 되는데 용어가 속세잖아. 속세. 이게 함경북도 방언으로서 삿바를 뭐 이렇게 속세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교차 확인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민둥 실험 이거는 용어가 실험이니까 이제 뭐 삿바 잡지 않고 막 떨어져서 이렇게 육박지처럼 붙어서 하지만 이게 실험에 포함된다. 근데 속세는 이게 어떤 고유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 속세. 고유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험에 포함이 되는데 늦은 삿바 실험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이게 좀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석전이 있었어요. 석전이 뭐냐면 이제 돌을 치고 던지는 거잖아. 그런데 함경도에서도 이거 석전을 세게 했습니다. 저 평안도 뭐 평양 뭐 이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쪽은 산세가 깊고 좀 성격이 조금 이렇게 급해. 저도 함경남도 2세대인데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 그래 평양하고 이제 함경도하고 이제 앙숙이지. 앙숙이고 좀 이렇게 급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석전이라는 것은 우리만 한 거 아니고 뭐 일본에서도 뭐 이제 돌 던지고 이런 거 다 했는데 이 석전을 편섬이라고도 하고 이 함경도에서도 이걸 세게 했다. 석전이 이제 대부분 생각하면 그렇잖아. 이쪽 패거리 저쪽 패거리 해가지고 이제 돌을 손으로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끈으로 해가지고 이게 돌을 얻는 그거 있어. 그래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가속을 붙여가지고 탁 채면은 돌이 손살같이 날아가지고 상대방 대가리를 깨버리거든. 그런 걸 했어. 석전. 그리고 석전을 할 때는 돌만 던지는 게 아니고 몽둥이 있죠. 몽둥이 곤봉이라고도 하고 육모방망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들고 그 다음에 일설에는 새끼줄 있잖아. 새끼줄을 이렇게 칭칭칭 꼬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이 새끼줄을 빙빙 감아. 헬멧 지금으로 치면 이제 헬멧 있잖아. 헬멧을 만들어. 왜? 육모방망이 이걸로 머리를 까버리니까 보호 장비로 이제 그 새끼를 동동동동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헬멧을 헬멧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방법론은 처음에 뭐 이렇게 뭐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편싸움을 붙어가지고 뭐 몽둥이로 치고 그 다음에 육박전을 한다. 그럼 평안도에서는 날파람을 했고 그 다음에 함경도 쪽에서 뭐 했겠어. 날파람이라고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함경도 쪽에서는 이제 수박을 했거든. 수박하고 그 다음에 함경도 쪽에서 유명했던 게 주먹치기입니다. 함경도 주먹치기. 이거는 외정 때까지 일제 강점기 때까지 이게 함경도 사람들은 주먹을 잘 쓴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 그래서 함경도 쪽에서는 어떻게? 평안도 쪽에서는 돌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도 이제 몽둥이 들고 했겠지. 뭐 헬멧도 쓰고 붙어가지고 이제 서로 몽둥이로 까고 그 다음에 이제 날파람으로 이제 한 거고 함경도 쪽에서는 돌 던지고 붙어서 가까이 붙었으면은 수박이나 주먹 이런 걸로 했다. 몽둥이도 몽둥이 쓰지. 육모방망이로 까버리거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함경도 쪽에서 이제 민둥 실험 했잖아. 민둥 실험에 붙어가지고 이제 잡아떨이고 막 패대기 치고 이제 그런 거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석전이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1912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이거를 금지를 시켰어요. 다른 뭐고 택견하는 애들이 허위사실 배포 잘하거든. 근데 뭐 택견을 뭐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금지를 시켜 숨어서 배우고 뭐 비밀리에 이 택도 한 소리 하고 있네. 수박도 그렇고 택견도 그렇고 씨름도 그렇고 날파람도 그렇고 조선 총독부에서 금지시킨 적이 없어. 그런 허위사실 자꾸 보태려 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정도 얘기하고 얘기 왜 석전은 조선 총독부에서 실제로 금지를 시키. 왜? 돌을 집어 던져버리잖아.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게 아니오. 죽으라고 집어 던지는 거요. 저쪽 패거리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당시에는 이게 지금으로 치자면 이게 스포츠. 왜 그러냐? 지금도 과격해. 여러분 UFC 보면 UFC나 뭐 이种격투기 하면은 두 명이 1대1로 붙지만 이게 피가 나잖아. 코가 부러지고 피 터지게 싸우잖아. 링 안에서. 그다음에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볼거리 제공을 해야 되니까 철창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UFC나 그걸 비하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무슨 고릴라도 아닌데 철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잖아. 1대1로. 그 안에서 붙으라 이거야. 그럼 피 터지게 치고받고 하지. 그러면 구경하는 사람들은 다 앉아서 구경한다고. 선수들은 어때? 선수들 한 대 맞으면 뇌가 흔들리지. 그런데 지금도 그런 과격한 걸 스포츠로서 그렇게 우리가 관람을 해. 마찬가지였다. 외정 때까지 석전 이거 돌 떠져가지고 어디 이게 피 터지고 하는 거 그거를 구경을 했거든. 스포츠니까. 그게 만약에 그러면 양쪽 패거리가 어떤 감정으로 그런 다음 싸움이니까 그건 말렸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월 대보름이나 이럴 때 명절날 이제 돌 던지고 대가리 깨지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새끼로 이래가지고 이제 함경도 쪽 예를 들면 그게 일진이에요. 일진이 이제 붙는 거요. 이쪽 패거리가 몽둥이 하나씩 딱 들고 곤봉 들고 딱 이래 보호장비가 딱 가면 이제 저쪽에서 패거리도 오지 까는 거 아니야 서로.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이제 자기 편을 보호해야 되니까 상대편 쪽으로 이제 돌을 던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석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금지됐습니다. 1912년 조선 총독부 실제로 금지시켜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멸실이 된 상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한테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이신데 대한검대 부회장 하셨던 이제 금농 선생님, 김제일 경기도 검도회 회장 하셨던 분, 그분께서 이제 이제 석전을 좀 이렇게 좀 재현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어렵지. 어떻게 재현해? 그래서 이제 모래주머니 있잖아. 모래주머니 던지는 걸로 재현해 본다 이러시다가 이제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함경도에서 했던 것 중에 유일하게 멸실된 것은 이 석전이다. 그리고 몽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몽골이는 1930년도 동아일보에서 함경도 지역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경기 시합이잖아. 경기로서 이렇게 소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몽골이 어떤 실체가 지금 이게 불명확합니다. 이게 몽골이가 머리를 바싹 깎은 걸 얘기하거든.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이게 민둥 씨름을 얘기한 게 아닌가. 이 민둥이라는 말이나 이 몽골이가 머리를 바싹 깎았다. 머리카락 있어야 되는데 머리카락 깎으면 없잖아. 민둥이란 것도 마찬가지요. 이게 머리인데 머리카락이 없다. 그건 민둥머리요. 민머리요. 우리가 민둥산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용어가 좀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혹시 몽골이가 함경도 지역에서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민둥 씨름이다 인식을 하는 것이지, 그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몽골이라 하고 육박전을 이렇게 했던 것일 수 있다. 씨름에도 포함될 수 있는데 넘어뜨리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큰 의미에서 넓은 광의로 볼 때
근데 협의로 볼 때는 이제 몽골이가 민둥실험이라고 뭐 지금 인식하는 거죠. 민둥실험 자꾸 그러는 거니까 뭐 애들 놀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